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적용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계획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죠. 이제 뭐 처음에 OT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인문적으로 조금 뭐 자기가 좀 튀어나다 한다 하면은 적용 계획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공계 쪽이 조금 나는 더 발달되어 있다. 예. 학문적으로 봤을 때 분류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시공 쪽에서 좀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본 6과목 중에서 또는 산업기사 4과목 중에서 과락을 면해야 되는 과목, 내가 생각했을 때 과락을 면해야 되는 과목은 그 범위에서 또 많은 점수를 얻어서 보충해 줘야 될 과목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적용 계획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법령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법령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렵게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왜 그 어렵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법령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겠죠. 거기에 이제 조언하는 것은 우리 조경가들이 하겠죠. 그런데 출제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것밖에 모르시는 분이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참조해서 수업을 하신다 하면은 그 법령 때문에 적용 계획에 뭐 어떠한 것을 나는 고득점 도전할 수 있는데 법령이 있어서 힘들다 이러한 이론은 맞지 않다. 그래서 법령 기본적인 것, 기본 개요 이런 것에 충실하면은 대부분 맞는다. 어렵고 힘든 것은 나와봐야 한 문제 나온다. 진짜 법령을 다 했을 때 자연녹지법이다 자연녹지법을 다 충분히 100% 이해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참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 계획에서 첫 번째로 보신다면 이제 적용의 정의 또는 적용가의 역할 이런 거겠죠. 일반적인 정의라는 것은 적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관을 조성하는 이제 전문 분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서는 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전에 이제 적용이라는 단어, 적용 또는 그 정원하고 정원이 있다 하면은 정원하고 공원으로 분류된다 하면은 이렇게 분류된다 하면은 그 우리는 그 산업화 되기 이전에는 정원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공원이 없었다. 정원이 크고 좁고의 관리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원사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을 것이고,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한다? 정원을 표현해 가지고 5개의 공간에 조형적으로 다루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원사 플러스 우리 모든 옥외시 공간, 옥외 공간을 다루는 그러한 조형적인, 그죠? 조형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적용이라는 의미를. 자, 우리나라는 건설부, 지금은 국토교통부인가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국토교통부라든가 뭐 이런 지금 그 행정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어들이 조금 부서 명칭이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당시 건설부에서 조경 설계 기준을 했는데, 조경은 조각가나 화가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림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그렇죠? 이를 인간이 이용하는 모든 5개 공간의 토지를 이용하여서 개발 창조함으로써 함에 있어서 기능적이고 경제적이며 시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생태적 예술성을 띤 종합 과학 예술이다. 뭐 우리 기사 또 산업기사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뭐 거부감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질감을 느끼나 봐요. 근데
예술성하고 과학성이 없는 조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다? 생태적, 예, 보존하는 생태적. 그러니까는 산림도 보호해야 되고 수목도 보호해야 돼요.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물론 이것을 다 털어서 생태적 보존으로 봤을 때 예술성을 띄어야 되고, 예, 예술성을 안 띄었다가 한다 하면은 지금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이용자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얘기죠. 왜? 배기 싫으니까.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술성을 띄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만일에 우리 공원에, 우리 동네 공원에, 우리 중앙공원에, 이 공원에 어떤 혐오 시설이 하나가 있어. 예. 거기만 지나가면 짜증이 나. 이런 공원을 누가 산책하겠어요? 그죠? 바로 그것이 하나의 예술성으로 뛰어야 되고, 과학성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치에 맞아야 되겠죠. 위치에. 제가 만일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거꾸로 심어놨어. 처음에는 그것이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은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순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가지고는 아유, 저 나무 저렇게 거꾸로 크니까 엄청 배기 싫네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적용하면은 옴스텔드라는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뭘 하신 분이시죠? 예, 그래요. 우리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만드신 분이시죠.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경, 랜드스케이프 엑스캐처 해가지고, 아니요, 아키캐처 해가지고 전문 직업이다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뭐다?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문 직업으로서 자연과 어떻게 우리는 나무를 살려야 되죠. 그죠? 잔디를 살려야 되죠. 병충해 오염을 방지해야 되죠. 자연과 우리 인간 뭐예요?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직종이다,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옴스텔 때 조경가라는 말, 다시 말해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처음 사용했다. 자, 자신의 직업의 예술성을 지닌 실용성이면서 기능적인 생활 환경을 만드는 측면에서 건축의 작업과는 많이 유사한 것을 지니고 있지만은 경관의 건축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곧 우리는 조경가라고 했다, 불렀다. 누가? 옴스텔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 조경가는 경관 건축가라 이렇게 영문 표시가 된 거죠. 자, 1850년 뉴욕시의 센트럴파크를 설계할 당시 사용했던 종원사란 말을 종원만을 대상으로 좁은 뜻에 지니고 있었고, 그죠? 다양한 전문성에 변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다? 다시 말해 조경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경학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옴스테드가 근대 조경학의 선구자로 불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의를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조경이라는 것이 정원사라고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되죠.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조경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또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걸 많이 보신다고 들었는데, 이분들도 뭘 보냐면 조경 그러면은 식물만 생각하고 와요. 식물만. 네. 우리는 근데 식물만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식물은 오히려 한 분야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어떤 재료에서도 식물 재료가 있고, 그 밖에 재료에서 시멘트, 목재, 돌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경관 분석을 할 때 바로 이제 우리 계획에서 배우겠지만은 물이 어떻게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기온이 어떠해야 되고, 기후가 어떠해야 되고, 강도가 어떠해야 되고, 이러한 분야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하면은 이제 미국 조경가 협회가 참 재밌어요. 예, 언제? 1909년에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조경은 인간을 이용해 즐거움을 위해서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이렇게만 표시를 했어요.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은 명쾌하죠, 그죠? 아니, 건물을 짓는 범위보다는 외부 장식을 하는 면적이 더 많죠. 그러니까 토지를 다룬다는 얘기죠. 근데 75, 이제 산업화가 미국이 75년이면은 굉장히 거의 빨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조경은 유용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목표를 두고 자원의 보존 관리를 고려하며, 그죠?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을 통해서 설계 계획 혹은 토지의 관리 등 자연과 인공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발전되어 있죠, 그죠? 예. 문화적, 과학적을 응용해서. 그러니까 식물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식물도 어떻게 한다? 문화적, 과학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 가서 시설물도, 이용시설도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90년대 들어서는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많이 대두되죠. 그래서 자연환경 인공의 연구 계획 설계에서 시공 관리 등을 해서 예술적,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전문 분야이다. 그냥 조경이 한 100년에 걸쳐서 급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처음에는 토지만 이용을 하고, 두 번째는 과학적 지식을 응용해가지고 설계 계획을 한 거. 90년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한다? 예술 과학적인 전문 분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 제일 공부를 안고 가셔서 틀리시는 분이 예술성이나 과학성이 나오면은 단어에 우리 조경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분야가 없다 하면은 그 누구도 우리가 만든 공헌을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술성 같은 경우는 타고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니고 있어요. 많이.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 이게 부족해요. 예. 근데 나이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예술성이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만큼 생각하는 범위라든가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 이러한 면에서는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것이 예술성이 요즘 젊은이다 한다 하면은, 조금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격동기를 겪으셨다 하면은 예술성은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미국 사전에는 어떻게 나왔냐? 미적 또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경관, 가로, 건물 등을 조성 혹은 개량하는 기술이다. 조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자, 경관, 우리 만드는 공원마다 경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 등의 건물이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 보면은 건물이 자연 속에 들어가 있게끔, 자연과 자연 속에 그래서 조경을 한쪽에서 본다 하면은 건물을 위해서 조경을 하는 게 아니라 조경 안에 건물이 들어가 있게끔 조성하는 것이 제일 아름답다. 이것이 개량적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맥하그를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경 분야에서 생태적 사고의 이론을 접목하였다 해서 이제는 나무를 갖다가 예쁘게 심고 예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생태적 사고, 식물이 살아가는 그 형태, 있었던 그 형태,
예,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한다? 접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로린이란 사람은 70원의 조경에 관련된 학문 영역을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공학적 지식의 설계를 방법론을 또는 표기법을 평가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른 얘기로 한다 하면 어떻게 한다? 자, 지금 설계하는 방법론 표현론에서는 학문 영역에서 자연적 요소도 들어가야 되고 사회적 요소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학적 지식이나 이러한 것에 설계 방법론이 들어가야 된다. 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자연적 요소라 하면은 수목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식재할 수 있는 위치나 이런 것 잡아서 잘 살 수 있는 자연적이에요. 사회적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공학적 안전해야 되죠. 그죠? 보기 좋아야 되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 기법을 평가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설계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적용과 작용 한번 보시자고요. 자연 원리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을 갖춘 창조적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 산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고 산에 있는 것하고 똑같다. 그럼 누가 등산 가지 공원에 오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창조력이 있어야 되고 조경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나는 조경 공부 안 했을 텐데. 뭔 얘기냐? 시멘트 나오면 시멘트가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뭐 첨가제가 있고 재료가 있고 뭐 이런 얘기네. 자, 각종 재료를 어떻게 한다? 다룰 수 있는 식물 외 재료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물의 생리, 그 다음에 생태, 형태의 또 재배적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풍부한 경험을 적재적소에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만 가지고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얘기했던 자연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요소도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원로의 폭이라고 그런다 하면은, 그죠? 원로의 폭이라고 한다 하면은 이것을 과연 얼마를 줄 것인가? 120만 두겠다. 120cm만 두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사회적 요소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듯이 뭐 어떠한 설계 경험에서 있어서 나는 원로 폭을 5m로 하겠다라고 한다 하면은 5m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분석한 결과가. 자, 참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죠, 이거.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의 심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 이용자의 상대. 내는 설계자. 시공자, 관리자, 이용자 이렇게 했을 때는 모두의 그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관리자의 무슨 파악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만큼 뭐예요?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설계를 했다 하면은 그만큼 이용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용자가 없는 어떠한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조경가의 역할 중에서 로린이 얘기한 것은, 자, 토지의 체계적인 평가, 그에 대한 용도상의 적합도를 능력 판단이나 개발 토지 이용에 대해서 분배 계획, 고속도로의 위치 결정, 레크레이션의 시설물 개발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보자면은 어떠한 한도 내에서 적합도의 능력이 있어야,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분 계획이다 하면은 크게 얘기해서는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르는 면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하는데 공원을 어디에 두고 얼마의 면적을 하는 것이냐를 분배 계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들어서는 적은 범위로 본다 하면은 요만큼 안에 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 자, 어느 범위만큼
해서 어떤 지역에 어느 면적을 해당될 거냐 이런 분배 계획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고속도로의 이치 결정, 자 이것은 크게 봐서는 큰 도시의 계획에서는 길의 목적이 되는 거, 진입로의 목적이 있는 거, 작은 것에 본다고 하면은 위치적인 결정 문제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시설, 레크레이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개발해야 된다. 자, 커피를 마시는데 꼭 옆으로 이렇게 앉아서 마실 필요는 없죠. 지금 2인용 뭐 등벤치를 설치했다고 그러면은 나란히 앉아서 마셔야 되잖아요. 앞 대면할 수 있게끔도 설치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듯이 레크레이션 시설 개발이 필요하다. 자, 단지 계획, 단지 부서가 종합적으로 이용자를 분석해 가지고 자연 요소와 시설물의 기능에 대한 대지의 특성을 맞추어서 배치해야 되죠. 진입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다 어린이 놀이터를 두는 것보다는 조금 안에다 두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은 요 녀석들이 또 튀어나가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배치 같은 경우도 중요시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식재 포장 계단 분수 등과 같은 한정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설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구성 요소의 재료, 수목 등을 선정하고 시공을 위해서 세부적인 설계로 발전시켜야 된다. 당연히 이제 그러한 한 가지 분야만 알아가지고는 적용을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시설물을 그 다음에 식재 계획 뭐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자, 한번 적용과 역할을 보시자고요. 인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들어 제공하는 시설 제공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각 분야의 경관 요소를 조화롭게 구성하고 대규모의 경관을 기여하는 경관 형성자 의 역할을 해야 되고, 경관의 아름다움에는 자연미와 인간미의 조화를 파악해서 종합적인 경관미를 추구하는 창작자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설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있잖아요. 모든 것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된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된다. 네. 설계하는 자는 더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죠. 그죠? 네. 지금 한번 우리가 한 해로 잠깐만 예를 들어 장년층이 높아졌어요. 뭐 베이비 세대라고 그러나요? 인구가 최고 많이 태어났던 64년생 이전까지 1964년생 이전까지가 이제 지금 정년 은퇴를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이 공원의 중심이었다가 이전에는 뭐 한다? 장년 중심의 그러한 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들어주고 있어요. 또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반려동물을 기르는 그런 세대들이 높아가고 있어요. 또 혼자 사는 그러한 세대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반려견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미래지향적이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시작하면은 이제 적용 대상의 타 분야와 관계에서 먼저 적용 대상을 시작하면은, 자, 주택 정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등 공동주거 단지 정원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이제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는 다세대 주택 지역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학교 정원 우리 관람이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정원, 옥상 정원, 실내 정원까지 다 우리 기능에 보신다고 보면 되겠고, 공원의 분류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도시공원하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자, 도시공원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죠? 예. 그 다음에 체육공원이나 안충녹지라든가 경관녹지, 그렇죠? 안충은 소리라든가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가 하면은
제가 여기다 집을 이렇게 지을 거다 하면은 이제 이 공간,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의 소음이라든가 공해나 먼지 같은 것이 우리의 삶터까지 오지 않게끔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안축녹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관녹지는 예쁘게 보이는 것을 경관녹지라고 그러죠. 광장, 넓은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놓는 것을 우리 광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더 보면 지질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립공원, 자연공원 안에는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1개 정도의 국립공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도립공원, 도에서죠. 그죠? 시립공원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그러한 공원들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서는 이제 문화재, 목조 또는 석축 건물로서 궁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통민가, 사찰, 성터, 고분 등 사적지를 얘기하는 거고, 유락시설 같은 경우는, 자, 골프장이 지금 유락관광시설로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야영장, 경마장, 스키장, 그 다음에 해수욕, 낚시터, 관광농원이라든가 유원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시험에는 지금도 아직 유원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공원 정도로 이제 그 이름 명칭을 많이 바꿨죠, 그죠? 예. 자, 휴양지, 그 다음에 산림욕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유원지, 휴양지, 산림욕장이 이게 우리 쪽도 있지만은 산림청 관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을 좀 하시자고요. 식물원도 그래요. 식물원도 산림청 관할이 있고 개인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참조하시고, 자, 기타 조경시설에서 도로, 도로는 우리한테 왜 그것이 포함돼요?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그 많이 해요. 중앙분리대 식재. 자, 중앙분리대 식재 우리가 하지요. 이쪽에 안축녹지라고 해가지고 식재하지요. 그 다음에 터널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은 명암 수능 식재하지요. 우리 할 일 많아요. 그 다음에 광장 설명을 했고, 자, 사무실, 오피스텔, 학교나 공장, 그 다음에, 자, 공장 정원, 지금 이제 산업단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부 또 일정한 면적을, 식물을 심게 돼 있어요. 잔디를 심든가 나무를 심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고, 항만이나 공업단지,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및 고속도로, 자전거 도로 우리가 거의 또 처리했었죠.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도까지 포함된다. 조경시설 적용에.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산업벌 분야로 보신다 하면은 이제 우리 조경 수목 지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물 재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석 포장이나 인공 토양 환경 친화적인 생태 보건 재료에 생산하는 것이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죠. 자, 시설물은 있잖아요. 유니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분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목 생산하는 것, 두 번째는 재료 생산하는 것, 세 번째는 시설물을 생산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세 분야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분야로 보신다고 하면은 적용 관련의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식재 계획, 그죠? 설계를 하고, 집안 조성 관련 부지 정지라든가 배수, 단지 계획들을 설계하는 것, 그 다음에 적용 시설물 설계하는 것, 이렇게 해서 4개로 이렇게 나눠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타당성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식물의 식재, 할 수 있는 계획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지 조성.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제 부지 조성이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됐서 여기는 공원을 만들겠다. 그런다고 하면 부지 내에 어떤 정지나 배수 작업 이러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식재 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조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공은 뭐예요? 자, 시설물을 제일 먼저,
뭐 이 벽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다 하면 큰 공사부터 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설물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가서 식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만일 설계를 먼저 타당성 해가지고 설계가 끝났다, 시공이 들어간다 하면은 뭐 정지 작업부터 제일 먼저 하겠죠, 그죠? 예. 아니면은 이제 어디 분야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작업부터 하겠죠. 그 다음에 시설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서 식재 공사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자, 관리는 그야말로 시공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관리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목의 그 적용 수목의 일반적인 관리도 될 수 있고, 자연공원이나 유원지, 휴양지에 대한 자연과 시설물의 이용자 관리, 천연기념물 보호수 이런 것도 이제 그 물론 우리의 범위도 있고 이제 그 산림 쪽의 범위도 있겠지만은 뭐 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버팀목을 받쳐야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분야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적용에서는 도시계획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도, 군의 관할 안에서 군을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도시계획 기본과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개로, 그러니까 신설을 어떻게 도시를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도시계획 이론을 보자면 하워드라는 사람은 전원도시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일 전원도시론을 얘기를 했는데, 도시의 그 생활의 편안함과 기능의 농촌 생활과 쾌적한 것을 결합한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 전원도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농촌 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한다 하면은 도농이 같이 있는 그러한 도시를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고, 시가지 형태로서는 방사형 중심으로 해서, 방사라고 하면은 여기가 도시가 있다 하면은 이 주변은 뭐다? 농촌이 있어가지고 이런 방사 형태의 공공시설이 배치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테일러라는 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위성도시론을 얘기를 했어요. 중심 인구의 가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성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도시에서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교외로 빠뜨려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있고 다른데 이 필요한 도시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죠. 뭐 농촌을 만든다든가 공업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 기능 교외에 옮겨진 신도시를 계획하고, 인구는 약 한 3만 정도의 모체 도시를 우존하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위성도시론이라고 해서 서틀라이트 타운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테일러의 주장이었다 하면은, 이참에는 페리의 주장을 보신다 하면, 페리는 주거단지 계획에서 기본 계획으로 그린 주구의 생활에 편리한 쾌적성이라든가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는 데 있고, 물리적 환경 조건에서는 주거단지 한 개의 초등학교 인구 규모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린 주구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린 주구 내에서는 간통도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우회시키는 간선대로를 계획해야 된다. 자, 그린 주구가 있어요. 차가 어떻게? 이렇게만 다닐 수 있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주민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공원이나 유락공간을 계획해야 된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 동네를 지금 뜻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계획해야 되고,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뭐 동사무소, 요즘 동사무소라는 단어 안 쓰죠. 네, 제가 구인이 돼버렸네. 저기 지방자치제인가요? 아니 무슨
쓰던데, 자, 이러한 공공시설이 있어야 되고, 주구 내에서는 상업시설, 점포,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구 내에서는 가로 체계로서 순환 교통을 촉진하는, 그러한 교통을 배제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는 순환적인, 교통망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페리의 주장이었다고 그런다 하면, 이번에는 이제 레드번하고, 그죠. 라이튼하고 그다음에 저기 스탈린이 주장한 레드번 스타일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미국 그 경제공황 때 하워드 전원도시론의 개념을 적용한 전원도시로 건설되었다. 뉴저지에 있는 420 헥타르 토지의 인구 평창과 주거 그 도시의 개선 대책으로 약 인구는 2만 5천 수용 계획으로 해서 이게에서 4개의 가구의 하나의 블록으로 보행자와 차량을 분류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한 개 구역에 자, 이렇게 도로가 다 있다 하면은 차가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끔 돼 있고, 여기에 4개 또는 2개의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차는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보행선하고 차량하고 구분을 했고, 주택단지에 외곽에서부터 간선 도로가 있었겠죠. 그죠? 주구연에서 쿨대싹으로 걸린 것을 높였다. 학교, 타운센터, 쇼핑센터 이런 주거용 공원 같은 보도로 연결해야 되고, 주거 중앙의 면적은 약 한 면적의 30% 녹지를 확보 목적지까지 보행자가 블록의 녹지만을 통과해서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쿨대싹은 이렇게 지금 돌아서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차량이 들어가서 바로 나올 때 불편함도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안전적인 게 있겠죠. 그죠? 차량하고 보차를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학교라든가 타운센터, 쇼핑시설, 유락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러한 타운을 만들자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라이트하고 스탈린의 레드번 시스템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어디에서 나왔다? 전원도시론에서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서 나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솔리안하고 마타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신형 도시론 해가지고 도시생활의 전원생활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그러한 전체적 도시 내 성향. 시골은 지금 이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자, 면사무소 또는 군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그 마을들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고프트루프 푸드가 제창한 신도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이라는 제창하는 경관도시론에서는 고층 건물을 배경하고 시역 확장이라든가 억제를 하고 건축선에서 후퇴 도시의 경관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하는데, 이제 이러한 도시는 대부분 보면 신도시론에서 고프트루프 같은 경우는 하나 신도시를 제장하지만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전혀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끔 보기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소홀하게 둘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르꼬르 부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제창한 도시론 같은 경우는 르꼬르 부제는 근대 건축 운동의 선구자의 기능주의를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인구 300만을 수용하는 거대 도시를 계획하고 중심부에서는 최고층의 외곽에서는 어떻게 한다? 녹지 형성을 계획하였다. 도시 개발하면서는 지금 비슷한 형태로 해서 초고층 건물을 짓고 외곽에는 그린벨트를 두른 것이죠. 예, 그러한 형태로 이건 르꼬르부제의 대도시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창한 대도시론이에요. 이건 대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도시론을 주장했다. 늦거루 부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 설계했을 때는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도시 계획에 의한 도시 시설물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건축물, 공시설물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그 다음에 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도시 계획 기본 계획하고 시설 계획과 관계는, 기본 계획은 뭐예요? 수량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계획, 물리적인 계획, 실질적인 공간 구조의 그 입체적 도시 경관을 기입이 불가능한 개념으로 표현하지만은 이 부족한 공간을 어떠한다? 입체적으로 바로 도시 설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경 토지 이용 및 면적 규모라든가 위치를 제정하는 건데, 상부 구조물적인 도시 설계에서는 건축적, 그 다음에 원적, 그 다음에 이건 조경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 다음에 토목, 미경,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안전 설계를 하고, 하부 구조 계획이라는 것은 하부 구조는 땅 밑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건 더 구체적으로 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대상 같은 경우는 거시적으로는 도시 전체고 미시적으로는 이제 세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 단지나 이렇게 건물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에서는 도시 전체 신도시라든가 신공업도시, 그 다음에 도시 외곽의 가로망이나 토지 이용 가구 분할이나 건축물의 위치 규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 도시 체계에서는 가로망 체계에서 세워지는 보행자라든가 자동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될 것이고, 부분적에서는 이제 광장이나 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곳, 그 다음에 그 통행료라든가 또는 어떤 시장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면 미아 등 도시 미관의 중심으로 개발 쇼핑센터라든가 공공시설 문화센터,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 가로수, 광고판 이런 것까지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상징물 설계에서는 시각적인 형태에서 랜드마크적인 그러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우리 어떤 상징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 밋밋한 것이죠. 그래, 랜드마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설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타전에 마련되는 그러하고 스스로 조각된 도시의 미의 공간을 만들어서 시간적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상적인 도시 계획하고 안 하고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도시 계획에 의한 수량 조작이나 도시 분석 계획은 기능적, 능률적 조형 상태가 없어서 인간 생활장애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많이 좀 포함되어야 되고, 미시적 형태적 도시 안에서는 이제 수량 조직적이고 개색안에 모든 결함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도시 설계 자의 문제점으로 보시자면, 현실 문제는 도시 공간 전부가 설계가 가능한 문제, 그 다음에 타당성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설계가 인간 장애에 적합한 표현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설계 지구 건립에서 건축물 설계에 임하는 건축가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된.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 건축을 하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이제 또 생각이 틀리죠, 그죠? 요즘은 이제 적용어리도 어느 이러한 개발을 한다, 도시 개발을 한다 하면은 100% 참석이 되지만 그 전에는 그거 안 했어요. 자기네들이 다 잘라놓고 여기 그냥 적용하시죠, 이런 범위였는데, 요즘은 어쩌면 보면은 도시개발 도시고 설계를 하면서도 자, 어느 쪽에다 해야지
접근이 쉽고 이용자를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범위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이용 관의 법률에서 뭐 도시 간의 이제 대상지 일부로 하여서 토지 이용의 합리적이라든가 미관 증진을 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지역 체계에서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립할 때는 지구단위 할 때는 도시 뭐 정비 관리 보존 지구 단위원에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라든가 산업 유통 관광 이런 복지까지 단위 계획안의 중심지로 해당돼야 되고,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이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그러한 부분을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계획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환경적인 계획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환경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하기에 제일 편리한 곳으로 맞춰서 외계의 뭐라 그럴까, 힘이 없이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를 총칭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을 물리적 또는 자연적 환경으로, 인공적인 환경 또는 사회적 환경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연 환경,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인공적 환경. 우리 인공적 환경은 조경의 관심 영역 도시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특히나 이제 인공적 환경은 거의 보면 우리 조경 쪽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조경 계획에서는 자연 자원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되죠, 그죠? 자원을 활용해야 되고,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모든 용도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자연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나아가선 환경 문제, 미래까지도 걸쳐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과정 보시작하면은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존 방침을 모색하고 대안하고 작성 평가를 하고 최종안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조경의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계획과 설계 구분 보시작하면, 계획 과정에서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설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련은 계획에서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모든 재료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계할 때는 이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 성격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는 주관적 성격이 떼야 된다. 직관적이어야 되고 창의성이 포함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는 타당성 이러한 거, 논리성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설계를 할 때는 설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추상적인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사고가 계획이다 하면은, 설계에서는 이번에는 뭐다? 창조적인 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조적인 것이라는 것은, 자, 설계에 주안된다 하면 창조적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한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공원이나 여기에 있는 공원이나 똑같다 한다 하면은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 설계해가지고 계속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계할 때는 언제나 창조성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 방법론에서는 설계는 계획에 의하여 창조된 공간을 구현하는 작업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기호 표시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그냥 거기서 거긴데 분명히 뭔가 혼동되는 것 같고 하는 것이 지금 조경 계획이겠죠, 그죠?
뚜렷한 것이 없이 추상적일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참조해서 학습하신다 하면은 굳이 뭐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되거든요. 자, 이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